200여 명의 실명으로 이른바 사이버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이제 표면화된 겁니다. 이제 검사들은 이 과거 이 아날로그식 연판장이 아니라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 댓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들 230명 넘는 사람이 자기의 실명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지금 이런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추미애 장관 카드를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200여 명, 230여 명, 검사들 숫자는 2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평검사 회의 같은 것을 누가 소집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검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 검사들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득세한 추미애 라인, 문재인 라인들은 모르겠으나 지금 많은 검사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나를 중상무락하고 있다. 중상무락도 점잖은 표현이다. 자, 거침없는 윤석열의 발언이 나온 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검사들이 폭발했습니다. 거기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를 좌표집계하고 공격을 하자 이제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장관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 드디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참으로 내용이 가관입니다. 완전히 예전의 추미애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의 추미애라면 무슨 관음증이니 뭐니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면서 공격을 하고 나섰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표현 두세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평소 캐릭터로 봐서는 폭파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왜? 우군이 없으니까.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지원 사격했지만 이번 검사들의 난에서는 그렇게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미애 장관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 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지만 이제 청와대도 추미애 카드를 한 번 더 만작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미애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추미애는 꼴찌에서 한 3, 4등 할 겁니다. 그것도 최근 몇 달 전에 비해서 폭락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장관 직무도 평가를 엉망으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토요일 오후 늦게 나온 추미애 장관의 반응 어떤 것일까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고 보복을 시사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검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짧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답니다. 평소 때의 추미애 발언과 비교할 때 상당히 톤이 낮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쫄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링크하면서 올린 겁니다. 김용민 전 낙검수 멤버가 이 경향신문 기자의 글을 링크하면서 올린 글을 또 링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데 지금 언론사 중에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칼럼이나 글이 별로 없습니다. 경향신문의 글 같은데 지금 한겨레도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 칼럼이 연이어 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는 지금 왕따, 외톨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이 볼 때도 추미애 장관의 요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생뚱맞다. 감정 컨트롤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미애는 언론에서는 공적입니다. 오죽했으면 김강국 의원이 라디오가 나와서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말하면 영웅시대고 추미애가 말하면 비판을 받겠느냐,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되겠느냐. 그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이 낙검수 멤버였던 김영민 씨가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뒤늦게 주말에 사람들 쉴 때 페이스북에 알리바이용으로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평검사에게 공격하는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자 검사 23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나도 커밍아웃 한다.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 이런 수위 높은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자,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서 과거 연판장 문화를 연상시킨다. 인터넷 연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이 정도로 물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이라고 올렸지만 그 글 내용도 없고 임팩트도 없습니다. 자, 평검사에 대해서 손을 댄 겁니다. 장관이 평검사와 맞짱 뜨는 이 불행한 현실. 이러니 추미애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입니다. 자,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 이 글에 지금 2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자, 상당수의 검사들이 공감하는 글을 달았고 주말에 더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검사들은 커밍아웃 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과거에 문제 제기할 때 실명과 서명을 써서 동참하는 연판장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인터넷 연판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뜨는 강기정 전 수석은 방방 뜨고 있지만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세평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큰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큰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전 법무부 장관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바로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술접대 검사. 이걸 박훈 변호사가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의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심지어 옥중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도 그 변호사도 박훈 변호사의 이 공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훈 변호사의 이 SNS 글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습니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1,000만원짜리 룸살롱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중 한 명을 공개한 건데요. 실명과 이름과 경력 등등을 공개한 건데 박훈 변호사 이걸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사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컥 조국이 이것을 물었습니다. 박훈 변호사의 SNS를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 한참 지나서 박훈 변호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 자, 그런데 조국도 조금 무서웠나 봅니다.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때 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이 검찰 출두할 때 비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를 막겠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찰들이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내사관계로 보이는데 논란의 김봉현 말만 믿고 박훈 변호사가 올린 이 룸살롱 접대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지금 내로남불 중에도 조로남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을 빗대서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이번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고발을 당했다면 조국 전 장관도 고발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특정 검사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입니다. 만약 이 검사가 룸사롱 접대를 받지 않았다면 옥중에서 김봉현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국정감사에서 마음대로 떠든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아무튼 이 1,000만원짜리 룸살롱 검사 접대 때문에 한 큐에 낭패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16분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검사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진 밑에는 검사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 대학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신상털기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깝니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 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셉니다.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날 어찌해 보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진을 공개한 검사는 라임비리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작년 7월 강남 룸살롱에서 1,000만원짜리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3명의 검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그는 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김봉현은 내 금호고등학교 8년 후배고 광주에 있는 금호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내가 9월 21일 갸를 설득해 옥중 편지를 받아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 내가 이 사태의 주범이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썼습니다. 본인이 김봉현을 설득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옥중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여권 인사들을 향해 라임 사기 사건 수사의 방향을 판을 뒤집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뒤에 믿거나 말거나는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박훈 변호사, 민변 출신 박훈 변호사의 글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진에 이름에 생년월일에 대학까지 공개된 이 검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 다각 대입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날 오전 9시쯤 박훈 변호사의 글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리면서 해당 검사의 사진과 실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빅마우스입니다. 조국의 SNS에 한번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보고 확산됩니다. 박훈 변호사의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이 해당 검사의 사진과 얼굴, 심지어 대학까지 다 퍼진 겁니다. 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뿐만 아니라 기사로도 퍼진 겁니다. 룸살롱 접대 검사 공개라는 인터넷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훈 변호사의 공개, 큰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문제, 아내에 대한 문제, 역시 큰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어쩌면 더 큰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장학금 문제라든지
논문 문제라든지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과 얼굴과 실명과 대학교와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것을 본인은 뭐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딸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공개하고 딸을 취재를 한 기자들에 대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아직까지 검증도 되지 않고 지금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 사실 유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막 사진 이름 올려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조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막 사진과 실명을 올렸던 박훈 변호사,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김봉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 씨를 접견한 적도 없다. 지금 박 변호사가 본인이 김봉현을 뭐 자기하고 동문이라는 김 씨를 설득해서 옥중 편지를 받아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을 접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옥중 편지가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박훈의 글을 보면 내가 뒤집었다. 내가 걔를 설득해서 옥중 편지를 받아냈다. 김봉현이는 내 금호고등학교 8년 후배다. 자, 그런데 김봉현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김봉현 씨가 작년 7월 술자리에 검사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지목한 A 변호사 역시 박 변호사가 지목한 그 검사는 2019년에 따로 만난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그 A, 이 검사, 그리고 이 변호사, 또 뭐 이종필 부사장, 청와대 전 행정관 다 그 술집에 있었다는데 이거 아직 수사 완료되지도 않고 지금 김봉현이가 거짓말 들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박훈이가 글을 쓰고 이걸 또 조국 전 장관은 그대로 SNS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자 박훈 변호사 원글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 다시 글을 올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희화시키는 글을 썼더니 다큐로 받는다. 진담으로 받는다. 장난으로 올렸다는 식으로 지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김봉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변호사 한 명의 말을 인용합니다. 해당 검사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고 그를 쓰레기라고 인격 사내해놓고 이제 와서 장난이었다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 희화시키는 글을 썼더니 다큐로 받는다. 이 다큐로 받은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박훈 변호사 처음 올렸을 때는 그러면 장난으로 올린 겁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박훈 변호사뿐만 아니라 조국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도 이걸 보고 찔렸는지 오후 4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검사 실명은 9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네요. 빠져나가려고 지금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평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해왔습니다. 본인이 장관 때 특히 이 기준을 만들어서 본인이 안에 검찰 조사 때 언론 카메라를 피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피해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사라고 하니 수사하기 싫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최근 잇따른 은행의 실수 혹은 검사들 평검사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검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이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수사를 맡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에 이어서 조선일보 등이 또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검사들은 이게 사건도 안 된다.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냥 억지로 윤석열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배당을 하라는데 우리는 맞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 이 사건 못 맡겠다고 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힘은 살아날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은 급속도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마 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장모, 아내, 측근들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당신은 손 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걸 세게 수사라고 인력을 보강하라. 완전히 올인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시를 내린 모양이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난리가 났습니다. 검사들이 못 맡겠다. 이 사건 이거 수사해봤자 혐의 입증하기 힘들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검사들은 이제 추미애를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인사권자이고 하니까 네네 하다가 이제 인사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올림말까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힘은 지난 국감 이후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권력의 향방에 민감한 검사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너무 무리한 것을 윤석열 잡으려고 하니까 검사들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윤석열 총장의 아내, 장모, 측근 수사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 2부까지 동원하면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될 반부패 2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중앙지검 내부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반부패 2부입니다. 이건 그냥 조사부 같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반부패 2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 옵티머스 이런 거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들 잡아버리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기이한 자들입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 2부에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용환 반부패 2부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진웅 차장검사를 통해서. 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거 아닙니까?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정진웅 당시 형사 1부장이 메모드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널A 전 기자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도 못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소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권 차원의 수사, 윤석열 측근 한번 잡아보겠다고 무리하게 했다가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다가 망한 수사입니다. 그 담당 책임자 형사 1부장 정진웅 끝이 지고 어떻습니까? 재판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정용환 반부패 2부장 이거 하겠습니까? 이것도 수사해봤자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중앙지검은 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수사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한 이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관련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개입 의혹, 형사 6부에서 지금 수개월간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 소윤대연하면서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건품수수 의혹, 이거는 형사 13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윤 검사장 형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바나 컨텐츠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 부분이 사실은 가장 윤석열과는 직접적인 수사입니다. 바로 아내, 와이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수사 주체도 없습니다.
추미애장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어느 부에 배당을 해야 될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정용환 반부패 2부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용환 반부패 2부장은 사건을 못 맡겠다는 입장인데 이 지검장은 배당을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성윤의 힘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우선 코바나 컨텐츠 관련 부분 윤 총장을 바로 겨냥했는데, 자,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김건희 씨니까 윤석열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조국 전 장관 때도 드러났지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검찰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부장검사, 이거 상상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망신주기 압수수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입장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은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에서 공격했고 민주당이 그때는 막 방어했습니다. 작년 6월 코바나 컨텐츠 대표인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혁명가들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이용해서 LG전자, 우리은행 등에서 기업 16개에서 협찬을 받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협찬사 선정은 언론사, 유명 언론사가 맡아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그리고 이 선정도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6월 17일 이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추미애, 이성윤 그쪽 편이 지금 이걸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혐의 구성도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반부패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다. 채널A 사건처럼 윗선의 압박에 시달리던 담당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로 기소되는 참사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러니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런 반론을 했습니다. 코바나 사건은 아직 평소에 남 탓을 안 하고 매우 온화한 성품을 가진 선배여서 저도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의 이 속뜻은 조선시대 광해군이나 연산군까지 포함해서 지난 수백 년 역대 군주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고약한 정권은 처음 겪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곧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길게 감옥에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768일보다 곱절쯤 많은 1300일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은 80세, 70세입니다. 17년형, 22년형은 감옥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자, 이 정파적 이념을 내려놓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만큼 무슨 대역죄라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을 겨냥한 재판은 지난주에 100번째를 넘어섰습니다. 왜 죄가 되는지, 왜 재판을 하는지도 알기 힘든 재판입니다. 기소된 판사 6명은 이미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것입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2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적폐청산 캠페인, 다른 말로 바꿔서 앞 정권 사람들 사냥하기, 그것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벌써 수백 명을 잡아가두거나 현직에서 쫓아내거나 했는데 이런 인간 사냥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입니까? 당신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도 이제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전임 대통령이요 적폐 정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왜 못합니까? 그래서 앞서 말한 선배분이 참으로 나쁜 정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정권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발언들이 최근 검사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그제지요, 이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지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 그런 제목으로 이 검사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덧붙여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상 자기 쪽 진영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설정해 준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42분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장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커밍아웃이란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 장관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심도 전혀 없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검사를 성소수자에게 빗댄 듯 이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떨리는 협박은 좋습니다. 개혁만이 답입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마치 이를 빠드득 갈듯이 너도 다음 인사 학살 대상이다. 라는 식의 노골적인 보복 예고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전현직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한 일선 검사를 좌표 찍듯 보복하겠다고 하자 동료 검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제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이 60여 개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몇백 개로 불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들의 반란, 즉 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추미애, 조국 두 사람이 대변하는 현 정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촌철살인의 지적들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검사들의 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 받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 찍은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사직하게 압박하고 있다. 신헌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금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이 평검사 공격 좌표를 찍었다. 무도하고 치졸하고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직 장관의 행동을 질타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처럼 나쁜 정권이 갖고 있는 속성을 무도하다, 치졸하다, 저열하다, 반민주적이다 라고 규정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선 검사들의 탄식은 엘리트 지식인답게 검찰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때문에 설정한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한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저도 커밍아웃하겠다. 저 사람들을 규정하기를 국민의 눈을 가리고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이 어이가 없다. 추 장관이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할 텐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 스스로 뒷감당을 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비가 머린 탄식을 누항의 시쳇말로 내뱉은 것입니다. 이시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 안 들어주면 불공정인가? 이건 역시 폐부를 찌르는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정권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은 오로지 피야 구별을 할 뿐인 것이어서 저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반대편은 무조건 무너뜨리는 무도한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규은 수원고검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의 검찰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들의 합작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추미애 장관 손에 의해 대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집권 세력의